인연의 흐름과 끝남의 의미. 1. 인연이란 무엇인가? 인연은 단순히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모든 인연은 각자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길게 지속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긴다. 2. 인연의 흐름. 인연은 계절과 같아서 시작, 깊어짐, 변화, 그리고 끝남의 주기를 갖는다. 관계가 처음 생길 때는 신선함과 기대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긴다. 어떤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어떤 관계는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한다. 이 흐름은 사람의 성장, 가치관 변화,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인연이 끝나는 이유. 자연스러운 소멸.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서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경우. 성장 방향의 차이. 과거에는 비슷한 목표와 생각을 공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 상호 신뢰의 무너짐. 거짓말, 실망, 배신 등으로 인해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가 깨진 경우. 감정적 소모.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거나 편안하지 않고 부담스럽거나 지치는 경우. 의미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 관계.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단순한 익숙함 때문인 경우. 4. 인연의 끝남을 받아들이는 자세. 끝남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끝날 때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존중하며 마무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인연의 흐름과 끝남은 삶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 감정적 신호. 인연이 끝나가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호들은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강해지면서 관계의 흐름을 바꾼다. 1.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대화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대화가 겉돌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의무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긴 침묵이 많아지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다. 예시. 예전에는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게 된다. 별거 아닌 일에도 웃고 즐겼지만 이제는 뭔가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진다. 2. 상대에게 관심이 점점 사라진다. 상대방의 일상이나 감정에 대해 궁금하지 않다. 상대가 힘든 일을 겪어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했지만 이제는 무심해진다. 예시. 예전에는 상대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좋아하던 사람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별 관심이 가지 않는다. 3. 함께 있을 때 감정 소모가 크다. 상대와의 만남이 즐겁기보다는 피곤하고 지치는 느낌이 든다.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거나 짜증이 나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진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신경 쓰이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낀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힘들고 점점 무기력해진다. 예시. 같이 있는 시간이 늘 불편하고 만남을 마치면 피곤함이 몰려온다.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빠지고 의미 없는 다툼이 반복된다. 정리. 감정적 신호는 관계가 끝나가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관심이 사라지며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면 이는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첫걸음이다. 행동적 신호. 감정적인 신호가 먼저 나타나고 나면 그에 따라 행동도 변하게 된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전과 다른 패턴이 반복되면서 관계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연락이 줄어들거나 단답형으로 변한다.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 예전에는 길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메시지만 주고받는다. 답장이 늦어지고 응, 이응 키읔, 그래 같은 단답형으로 변한다. 예시. 예전에는 매일 연락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도 응, 이응 같은 짧은 답만 온다. 2. 만남을 피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바쁘다. 나중에 보자 같은 말로 피하는 일이 많아진다. 같이 있더라도 만남이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지 않다. 약속을 잡아도 자주 취소하거나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예시. 예전에는 언제 볼까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라고 한다. 서로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이유 없이 만남을 미루게 된다. 3.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거나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함께하는 게 즐거웠지만 이제는 만남 자체가 의무적으로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 예시. 카페에 같이 가도 대화 없이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같이 있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진다. 4.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필요한 다툼이 자주 생긴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겨도 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해결할 의지가 사라진다. 서로의 행동이 신경 쓰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줄어든다. 예시. 예전에는 작은 다툼이 생겨도 서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며 넘긴다. 예전에는 서운한 점을 바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싸울 힘도 없고 그냥 무시하게 된다. 정리. 행동적인 신호는 감정적 신호가 누적되면서 점차 눈에 띄게 나타난다.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며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없게 변하는 것은 관계가 끝나가는 대표적인 징후다. 이 시점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 태도의 변화. 관계가 끝나갈 때는 감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배려와 애정이 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태도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서로를 배려하지 않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예전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했던 말들이 이제는 쉽게 상처를 주는 말로 바뀐다.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거나 일부러 무신경한 태도를 보인다. 말투가 차가워지고 감정이 당기지 않은 기계적인 대화가 이어진다. 예시. 예전에는 괜찮아? 라고 걱정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 상대의 말투가 딱딱해지고 대화할 때 감정이 실려 있지 않다. 2.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관심해진다.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상대를 탓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방이 고민이나 힘든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거나 대충 넘긴다. 감정적인 거리감이 커지면서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예시. 예전에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했지만 이제는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비난한다. 상대가 힘들어도 그래? 어쩌겠어라며 무관심하게 반응한다. 3. 더 이상 상대방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가 사라진다. 상대가 자신의 미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계의 지속에 대한 고민이 없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다. 예시. 예전에는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 이상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정리. 태도의 변화는 관계가 끝나가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배려가 사라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 시점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법.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느냐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거나 끝을 부정하면 감정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끝맺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모든 인연은 영원할 수 없으며 끝나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의 끝을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고 나를 더 성장시킬 기회일 수도 있다. 2.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배운 점을 되새기기. 모든 관계에는 의미가 있다. 좋은 기억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교훈으로 삼는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감정보다는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다. 인연이 끝난 후에도 감정적인 후회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시. 그 사람과의 관계 덕분에 나는 이런 점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의미가 있었다. 3.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하기. 한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세상에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4.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 거치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본다. 필요하다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예시.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도 정리될 것이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글로 정리해보자. 정리.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기억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준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